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해쳐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현재 담배값의 19%가 이에 해당합니다.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의 아이맘 축하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관내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선물을 주는 건데요. 이달 들어서만 479가구가 아이맘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이맘 축하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살고 계신 곳 주민센터, 인천 관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난주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건강보험료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죠. 불합리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건보료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고쳐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부족 금액은 새로운 재정 충당으로 채우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부족 금액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참 고민거리였는데 수년 동안 정부가 이 부족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현재 담배값에 물려서 거두고 있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혹은 술에도 주류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논란이 크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다 해서 이 카드를 내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지난해 2월에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 수입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담배처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위해 요인으로 규정해서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언급됐던 이 건강증진 부담금 주류에 부과하는 방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크기 때문에 카드를 내진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건강과 세수 확보 모두 문제가 없는지 두 전문가와 이야기를 차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알코올 정책 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천성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건강증진세 약칭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술에도 부과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건강증진세를 함으로써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비용이 그 건강에 위해 그러한 예방 행동들을 하도록 하는 예방과 치료 재활을 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에 가깝고요. 이것이 크게 이러한 그 범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건강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목적세의 명목으로 건강증진세가 바람직하게 보인다. 일단 이와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2015년도에 이제 담배값이 올랐고 현재 한 5,000원 담배 한 갑이라면은 841원이 이제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이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19%에 해당하는 건데 20% 가깝게. 네. 주류의 부담금이 부과돼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월드뱅크하고 WHO가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
우리나라의 그 NCD, 그 만성 질병이라든지 각종 질병 부담에 있어서 가장 1위 원인 물질이 우리 한국의 경우는 특별하게 음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위가 흡연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흡연에 그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부담금을 담배에 붙이는 것 너무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알코올이 음주가 우리나라의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금을 매겨서 실제적으로 이 발생된 질병에 대한 부담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또한 그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그 효율적인 어떤 논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보건관리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학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반론도 제기를 하자면요. 네. 소주, 맥주 같은 거는 서민술이고 얼마 전에 그 빈병 그 요금이 100원 올라가니까 식당에서는 1,000원을 올려버려가지고 야 이거 소주 언젠가는 10,000원 내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술 도수에 따라서 우리 서민들이 먹는 소주나 맥주는 좀 놔두고 양주, 위스키 같은 좀 도수 높은 것에는 좀 높게 세금을 매겨서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사실은 그게 투익에 가까운 방법인데요. 예. 사실 이제 시민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그것도 하나의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순서에 가깝다고 보긴 하지만은 이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물질, 그러니까 알코올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코올 도수별로 도수에 따라서 도수당 얼마씩 이렇게 매기는 것이 이 법의 논리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주를 비롯해서 모든 술에 일정하든지 비례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 부담금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 알코올 한 잔, 표준 한 잔당 약 한 50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억셉터블하고 맞는 것이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소주 같은 경우는 350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맥주 같은 경우는 150원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알코올 도수의 영향을 받아서 매기는 술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건강에 유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 맞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편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소주 같은 예를 들면은 이게 희석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단가가 낮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빅맥 인덱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영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 비해서 약 한 30% 수준, 다른 그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술의 30% 수준에 불과하고요. 아일랜드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그러한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15% 수준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굉장히 폭음하거나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쓰는 화폐 단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로 이제 세계적인 그 술 주류의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영국의 한 80% 우리나라가 술이 그 정도 되고 아일랜드 영국의 30%. 30%. 네. 그리고 아일랜드하고 이탈리아 15% 정도 네, 그제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낮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류세를 그러니까 그 건강 증진 부담금을 물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균형이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담배도 이게 처음에는 야 이거 5,000원 올라가면 못 피겠다 끊어야겠다 하다가도 그 충격이 잠깐 가다가 또 금방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민 증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서민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그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그 비용을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줌으로써 의료의 어떤 의료 비용의 그 상승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나중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죠. 이 목적세라고 아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네. 네. 이게 여러 가지 정책도 함께 동반되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담배 네. 문제도 뭐 부당 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12월 네. 31일까지는 묵혀두고 있다가 1월 1일에 탁 푸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네. 게 좀 보완할 게 필요할까요? 네,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는 그 공지가 되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예. 이것은 우리가 상거래상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야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목적세가 부과가 되면은 함께 동반돼야 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일부, 비축을 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은 또한 재활센터라든지 치료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편의 시설을 늘릴 수도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 교육, 상담과 관련된 정책들이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목적이 실제적으로 충분히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편법적 구매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건강증진법이 아니라 상거래와 관련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술의 그 건강 증진세를 물리는 게 더 적합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 세계 알코올정책 연맹 이사인 천성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였고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서 다음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 특별검사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2차 체포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곧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1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기간이 끝나서 이제 48시간 강제조사도 가능할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증진세 관련 전 한국세무학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도 그 건강증진세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건강이 잃게 되는 음주로 인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목적세로서 이 건강증진세가 필요하다는 입장 들어봤는데요. 일단 그 전에 건강증진세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그 재정 손실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정 손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요번에 이제 그 건보료 부과 체계를 이제 개편하는데,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이제 바꾸는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요번에 조정을 하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게 이제 3단계 과정에서 한 6년 정도에서 처리하는데 1단계에서 한 약 9천억 원, 연간 9천억 원이 소요되고 또 3단계에서 연간 2조 3천억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돈이 이제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돈을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이제 해볼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도 선뜻 이 건강 증진세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재정 손실 충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술에다가 건강 증진세를 물리는 방안. 이게 서민 부담만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주류세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주류세는 이제 그 술의 소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 이제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국세가 대략 237조 정도를 거치고 있는데 이 주세는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규모로 보면 아주 적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가 2조 1천억 원 정도 거친다고 보면 주세가 또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 증여세도 3조 정도뿐이 안 거치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류세를 걷게 되는데 이 주류세를 거뒀다고 해서 이게 주류와 관련된 무슨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다른 데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목적세의 경우는 특정한 그 목적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번 건강증진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기게 된다면은 그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되는 세금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주류세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주류세는 그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그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리고 도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이제 세율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정가세라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 우리나라도 탁주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좀 낮긴 합니다만 그 증류주라든지 맥주, 그다음에 블렌드, 위스키는 다 동일한 세율로 도수 관계없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간 그 높은 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72%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공장에서 내놓을 때 공장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2%를 추가해서 세금을 걷는 이렇게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도 주류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건강증진세 같은 목적세, 일단은 뭐 담배에 붙는 것처럼 약간 좀 죄악세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른바. 그래서 네. 담배 가격 인상 때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은 정부의 세금, 그리고 정부가 쓰는 돈, 그런 정부가 필요한 돈을 걷어들이는 데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 말이 일리가 없진 않은 게 실제로 정부도 3조 가까이 건강증진 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술에도 한 20% 가까이 그런 건강증진세를 부담한다면은 이게 정부가 결국은 똑같은 논리로 술에도 적용하는 거다.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목적세가 주류에 붙는다면은 제대로 활용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게 이제 세금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강제로 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세자를 붙여서 국민건강증진세라 말하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얻느냐면 담배에서 소비에서만 100% 걷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로 인해서 국민건강증진물 부담을 냈으면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데 다 쓸 것 같지만 실제는 그 한 10%뿐이 안 되고 건강증진 부담금 3조 원 대부분은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다른 데다가 이제 전용해서 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요번에 그 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술을 억제하려고 부담금을 낸다고 보다는 이거를 돈을 재원을 통해서 다른 이제 목적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좋은 말로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술을 억제한다. 교통사고도 줄인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이 돈이 들어간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 건강증진 부담금이 시행이 된다면은 술에 시행이 된다면은 목적세 주 목적보다는 증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처한 재정 상황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재정 손실도 좀 덜어주고 주류세 부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고, 예. 물론 정부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건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 이제 사실상 소득 파악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의 체계를 바꿈으로써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게 들어오려면 어떡하느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소득이 파악이 잘 돼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력을 통해서 현금 거래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소득이 제대로 파악해서 소득이 높은 분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리해보자면은 술에다가 국민증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증세에 가깝게 될 것이고, 다른 그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서 재정 손실이 나는 부분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른, 수단으로 그거 재정을 메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한국세무학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바로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 담당관인 배형우 과장과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예전에 학창시절에 화장실 생각하면요. 우리가 벌 받으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리고 그냥 뭐 무채색의 화장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화장실로 인식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화장실은 뭐 똑같은 디자인이고 이제 무채색 그래 왔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학생들이 이제 가기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화장실 개선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그게 특이한 것은 이제 디자인 디렉터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학생 특유의 어떤 창의성과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화장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화장실은 이제 설계부터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뭐 학생 특징에 따라서 학교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룡이나 로켓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게 다양한 게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키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키 높이에 맞춰서 변기, 세면대 높이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요구 사항이 좀 많은 게 뭐 신발 주머니 놓을 수 있는 선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옷 갈아입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에 탈의실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드렸더니 다양한 구조도 나오고 디자인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아주 화려하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인테리어가 잘 나와서 그런지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들도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맞춰서 화장실이 디자인이 된다면은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학생들 좋아합니까? 예, 지금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 같이 다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예. 뭐 예전에는 화장실이 좀 이렇게 가면은 뭐 폭력이나 그런 게 좀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장실에 놀러 가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화장실 개선하기 70개 조사를 했는데 한 97% 이상이 지금 만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화장실이 개선된 다음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요. 그다음에 폭력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학교 화장실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양치대 설치까지도 병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양치대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 구강 건강이 그 자라는 아이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또 충치 등으로 지금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양치 시설을 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럼 같이 하게 되면은 적은 비용으로 좀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저희가 작년에 한 101개 학교에 양치들을 설치했는데요.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점심 식사 후 양치가 그 설치하기 전에는 36.6%가 나왔는데 그 설치 후에는 60.1%로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양치대가 없어서 학생들이 양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은 세면대 하나에 뭐 10대 명이 모여서 양치질하고 그 물은 나오는 구멍은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걸레 빠는 수도 가서도 양치질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양치대. 예.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을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한 것 외에 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화장실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의 참여나 디자인 그런 것도 많이 중점을 두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서양식 변기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화장실 변기 어떤 불편 재료화를 위해서 변기 개선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해서 다 서양식 변기를 쓰는데요. 학교에 가보면은 동양식 변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서양식 변기 비율이 60%를 지금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 한 245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변기를 80%까지 확대하고요. 2020년까지는 서울시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서양식 변기가 80%까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또 이 재미난 부분은 저희가 이제 100%를 하려고 했더니 일부에서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동양식 변기를 위생 때문에 또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80%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변기당 적정 학생 수가 한 변기당 한 11명이라고 하던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변기 하나에 뭐 39명까지 이용할 정도로 이렇게 변기가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또 참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변기당 학생 수가 15명을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변기를 추가 설치해서 학생들이 뭐 변기가 없어서 뭐 기다리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학생들 맨날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해서 변비 앓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부분 좀 잘 생각을 해서 맞춰주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정책 담당관의 배영우 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궁금했던 뉴스를 늘 알기 쉽고 시원하게 전해주는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신도시가 곳곳에서 개발되면서 구도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선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바로 경기도의 수원시 팔달구 지역입니다. 예. 이곳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팔달문이 있는 팔달문 주변 지역인데요.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이곳은 경기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상권이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예.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았던 곳인데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수원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저녁이면 오히려 오가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줄어서 상권이 아주 침체됐습니다. 예. 게다가 경기도가 인근에 있는 경기도청까지 신도시로 옮길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이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곳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지역의 성격이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곳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우선 팔달문 주변의 이면 도로를 빛의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문화 공연장을 여러 번 만들어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인데요. 잘 단장한 포장마차 거리를 만들어서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예. 현재 이곳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관광 호텔을 다시 복원하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숙박시설도 마련되면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리에 빛을 밝히고 호텔도 만들고 이렇게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나 수원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곳을 관광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예. 지정에 따라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도 계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간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면세점을 유치하고 또 명품 시장 등을 조성하면 상권이 많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나선 만큼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번들의 주민들과 상인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안전 지킴이로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 같이 탑승을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경기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등 여러 기관이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차량 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탑승해서 승하차 시의 안전사고 예방과 돌발 사고에 대한 대응, 또 교통법규 준수, 또 차량 이상 여부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이 같은 일을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도록 교육을 해서 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어린이 차량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우선 1차로 250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교육 후에 민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차량 안전 지도사가 되면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 시행하기 시작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 탑승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1차로 양성하는 노인 차량 안전지도사 250분 모두 취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각 학교의 방과 후인 오후 2시부터 7시에 차량에 탑승해서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협약에 참여한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들이 그 취업한 기관에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행정적인 지원과 일자리 발굴을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그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뭐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요즘 어린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게다가 뭐 부모 얼굴도 보기 힘든데 요즘에 맞벌이하는 부모들 또 아이들 학원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온의 A New Day Has Com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one told me to be strong.